안녕하세요. 모트리 박기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승현입니다. 네. 안녕. 또 나와주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네. 한 좀 쉬어볼까, 날도 추운데 했거든요. 근데 엄청 비싼 차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한번 나와봤어요. 인터넷으로만 보던 그 차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네, 오늘 그러시군요. 보여줄 차 뭐예요? 가을이 왔군요. 아, 그럼요. 제가 딴 낮잠자기 얘기를 딱 좀 좋은 하려고 날. 했는데 차에 지금 너무 꽂히셔가지고. 왜냐하면 마음이 급했어요. 네. 얘기 듣자마자 이건 내가 무조건 가야 된다. 가서 내가 직접 봐보고 타보고 운전해봐야 된다. 네.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네.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네. 야, 이거 촬영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맞아요. 해가 나오니까 좀 낫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자,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제 파나메라 터보 S 이 하이브리드를 네. 갖고 왔는데요. 가격이 얼마라고요? 일단 3억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사실 포르쉐 그 라인업을 잘 모르는데 그냥 일단 3억이다. 제일 비싸다. 요 얘기는 정확하게 듣고 왔어요. 네. 사실 이제 포르쉐의 그 정해진 가격이 네. 큰 의미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보통 이제 베이스 가격이 1억 5천이다 그러면 네. 실제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한 1억 8천짜리를 구입하시거든요. 나만의 차. 네, 옵션 이런 거 막 아. 들어가면 정신없이 올라가요, 가격이. 어. 그래서 기본 가격이 큰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이 차는 그래도 나름 되게 착한 것 같아. 일단 가격이 착하다고요? 어디가요? 자, 이게 가격이 3억 490만 원이거든요. 아니 3억이면 3억이지 490만 원 왜 붙는 거예요? 뭐 부가세 텐텐이야 뭐야? 어쨌거나 3억 490만 원인데 네. 오늘 갖고 나온 차는 거기 옵션이 조금 더 더해졌어요. 그럼 더 비싼 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가져 나온 차는 3억 1,700만 원인데 그래서 착하다고 하는 거야. 아. 옵션이 1,000 얼마밖에 안 붙었잖아. 1,000 얼마밖에. 이게 여러분 포르쉐의 퀄리티입니다. 아니 보통 옵션이 막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붙는다니까요. 제 포르쉐를 아직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왜 몰라요. 그러냐면 엄청나게 비싼 옵션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차는 기본에 그 엄청나게 비싼 옵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아, 기본적으로 워낙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기본 금액이 일단 높지만 옵션으로 넣을 만한 게 실내 패키지 뭐 요런 거 한 몇백만 원. 몇백만 원. 네, 그리고 저기 헤드레스트에도 보면 이렇게 포르쉐 로고 찍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 뭐 70만 원. 로고 하나 찍었는데 70만 원. 제가 네. 도장 하나 파드릴게요. 그리고 안에 뭐 카본 넣으면 뭐 200만 원, 네, 뭐 이런 식으로. 카본은 좀 뭐 비싸게 받아도 네, 되지. 그리고 이제 뒤에 배기 시스템, 뭐 여기 배기 시스템이 좀 비싸더라고. 400 얼마 뭐 이렇게 400 해가지고. 얼마.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1억 1,700만 원짜리 차를 갖고 왔는데 네. 자, 일단 이 차가 파나메라잖아요. 네. 사실 파나메라가 포르쉐에 있어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오. 포르쉐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가 뭔지 아세요? 스포츠카 아니에요, 포르쉐는? 네. 포르쉐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는 건 SUV. 마칸. 네, 네. 마칸이랑 카이엔이 어. 제일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나메라가 많이 팔리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스포츠카를 엄청 좋아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또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런 차들도 많이 타시니까 실용적이니까. 네네. 달리면서도 실용적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포르쉐 하면 그 911 스포츠카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파나메라나 카이엔을 타시는 분들도 마음속에는 늘 911이 한 대씩 있거든. 물론 이제 실제로 집에 911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속엔 저도 있습니다, 포르쉐. 집에 911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카이엔이나 파나메라를 타면서도 마음은 이제 911을 늘 오, 지향하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카이엔이나 파나메라들도 엄청 고성능 차들은 거의 911에 가까운 성능들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파나메라, 근데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게 아까 터보 S라고 하셨잖아요. 파나메라 터보 S. 요 뭔가 또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기본 파나메라가 있고 또 사륜구동이면 파나메라 4. 그다음에 파나메라의 약간 고성능이면 파나메라 S. S. 그다음에 파나메라의 엄청 고성능이면 터보. 그거보다 더 고성능이면 터보 S. 뭔가 이름이 길어질수록 돈이 길어지는군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파나메라 터보 S에 이 하이브리드까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말씀 잘 하셨던 게 그 네.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파나메라에 사실 이 하이브리드가 처음 나온 게 4 하이브리드,
파나메라 4E 하이브리드가 먼저 나왔거든요. 맞아, 그 몇 년 됐죠. 그렇죠. 파나메라 4E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본 파나메라 4가 있고 4E 하이브리드는 그 4보다 성능이 더 높아요. 전기 모터가 더해지니까. 그래서 성능이 더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4E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4라고 돼 있지만 네. 사실은 4S급의 성능을 내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보다 더 고성능이다라는 거죠. 그쵸. 전기 그 특유의 그 힘을 갖다 넣었으니까. 전기가 더해졌으니까. 그렇죠. 전기 특유의 힘도 있고 네. 또 전기가 더해졌기 때문에 네. 파나메라 4보다는 더 고성능 모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친환경을 늘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또 나름 이 포르쉐에 있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은 성능을 더 높이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4E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4보다 더 고성능 모델로 포지셔닝이 돼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터보 S가 지금까지 제일 고성능이었거든요. 터보 S에 이 하이브리드가 붙으면 또 플러스 더 되는 거잖아요. 고성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조금 애매해. 왜요? 이게 가격이 얘가 1억, 3억, 1억, 1억이었으면 좋겠다. 1억이면 진짜 좋겠다. 와. 얘가 이제 3억 490만 원인데 네. 터보 S,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가 안 붙은 터보 S는 3억 800대예요. 잠깐만요. 3억 800만 원, 3억 490만 원. 그러니까 예. 터보 S가 더 비싸다는 거지. 얘보다 조금이긴 하지만.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해 보면 터보 S에다가 이 하이브리드가 붙었으니까 이게 더 비싸고 이게 성능도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얘가 전기 모터를 대해서 합산 출력이 700마력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터보 하이브리드가 아닌 그 터보 모델, 터보 S 모델은 642마력이에요. 700 빼기 640, 58마력이 더 늘어난 계산 거네요. 잘하시네. 네. 오, 빠르시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터보 S가 642마력인데 얘가 700마력이니까 얘가 출력이 더 높잖아요. 얘가 700마력이니까. 700마력이니까 더 높죠? 얘가 출력이 더 높죠. 근데 이제 제로백 기준으로 하면 얘가 3.2초인데 네. 터보 S는 3.1초예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얘가 왜... 출력은 더 높은데 어. 걔는 제로이 더 빨라. 최고 속도는 둘 다 315km로 똑같거든요.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전기 모터가 그 순간적인 그 토크 힘이 엄청 세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짧은 거리를 고속으로 달리는 거면 제로백이 막 2초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전기 모터가 한 500마력, 600마력 되면 그러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그 132마력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기 모터가 그렇게 강하진 않죠. 네네. 근데 어쨌거나 합산으로 얘는 700마력이고 터보 S는 642마력인데 근데 얘는 제로백이 더 빨라.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는데 추측을 좀 해보자면 사기를 좀 친 것 같아. 사기? 얘가 실제로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어떤 게 있느냐면 포르쉐는 이 서열에 좀 민감해요. 서열에. 그리고 포르쉐는 이 상징성에도 또 좀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나름 그 상징성을 해치는 거를 되게 싫어해.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포르쉐에 있어서 터보랑 터보 S는 어떤 개념이냐면 터보는 정말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왕의 자리예요. 네. 근데 그 위에 그 터보가 있는데도 더 고성능 터보 S가 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터보가 왕이면 터보 S는 거의 황제에 가까운 거지. 그러면 황제 그 위에는 뭐예요? 황제 위에는 없지. 없어요? 황제 위에는 신이지.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포르쉐가 이 터보 S라는 어떤 그 상징성을 해치지 않으려고 얘를 약간 아래급으로 포지셔닝을 한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 추측. 그거 말고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포르쉐가 실제로 포르쉐가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열을 정리를 해놓고 이게 뭔가 조금 더해졌다고 해서 완전 신형이 나왔다고 해서 이 서열을 절대 파괴하지 않는 그런 기존에 갖고 나름 있던 걸.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보 S의 그 황제를 넘어서지는 마라. 너도 황제의 동생급으로 해줄 테니까. 네. 황제를 넘어서지 마라 이런 컨셉으로 실제로 출력은 더 높지만 제로백이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 차가 제로백을 더 빠르게 세팅을 했겠죠. 그렇긴 하겠지만 기름도 더 많이 쓰면서 더 빠르게. 근데 사실 얘도 제로백이 3.2초하고 3.1초면 0.1초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기 모터는 초반에 힘이 세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얘가 처음 만약에 두 개를 세워놓고 동시에 땅 출발하면 처음에 얘가 더 빨리 나갈지도 몰라. 이렇게. 네.
더 빨리 나가지만 시속 100km 도달하는 시점에 이제 터보 S가 추월을 살짝 해가지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데 후반 가속력이 더 높나 그러면?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3점 몇 초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시속 50km까지 가는 거 또 100km까지 가는 거 그 구분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처음 출발은 얘가 더 빨라도 결국은 100km, 시속 100km를 통과하는 시점은 터보에서가 더 빠를 수도 있는 거지. 사실 그거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거는 그게 포르쉐의 어떤 정체성과 굉장히 예민하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포르쉐에 있어서 터보 S라는 그 상징성. 그러면 얘가 이거를 그냥 터보 E 하이브리드라고 하지 않고 터보 SE 하이브리드라고 한 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추측을 한번 저도 믿어볼게요. 네. 그리고 그래서 덕분에 이제 연비 같은 경우도 네. 그냥 터보 S 같은 경우는 연비가 7.1km를 네. 갈 수 있는데 얘는 7.5km를 갈 수 있거든요. 그쵸, 연비가 조금 더 아무래도 좋아지게 만들었으니까. 하이브리드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이즈나 디자인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이게 엄청 커 보이나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작은 이제 그 스포츠카 이렇게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 근데 확실히 누가 봐도 디자인은 포르쉐다. 라는 느낌은 있어요. 네, 이게 포르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차긴 하지만 우리 흔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대형차의 기준으로 잡는 게 이제 S 클래스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차를 봤을 때 S 클래스보다는 좀 작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제네시스 G80보다는 조금 더 크고 S 클래스보다는 조금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디자인은 뭐 포르쉐스럽다고 하긴 하셨는데 네. 마음에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르쉐가 저의 드림카예요. 911. 911? 네. 그럼 얘는 관심 없고? 아니, 관심 있어요. 관심 있어요. 아니면 저는 SUV가 사실 저한테 훨씬 더 실용적이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뭐 카이엔, 네. 마칸. 근데 이게 신형 나오면서 비싸졌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살짝 접었어요. 네. 뭐야, 911이야, 마칸이야. 그냥 포르쉐가 좋다고요. 자, 어때요? 그럼 디자인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911은 약간 아니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 라인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그 슈퍼카 브랜드 중에서 포르쉐 라인을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저의 눈에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저 깜짝 정말- 놀랐어요. 정말 멋있죠. 그리고 이제 그 나름 어쨌거나 차이는 둬야 되니까 그에 네. 따라서 차이는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앞에 밑에 라인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딱 하얀색 들어가 있죠. 그래서 멀리서 얘는 딱 뭐예요? 봤을 때 이것도 주안전등이 켜지겠죠. 네. 그렇게 여기 해서 뚫려있네. 네, 시원시원하게 입구, 이 공기 흡입구도 가다랗게 뚫려 있고 네, 아무래도 강력하니까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고요. 자, 옆모습은 네. 이 기본적으로 라인이 이렇게 루프 라인이 이렇게 쫙 이게 세단인데도 약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쪽 살짝 보면 약간 911 같은 느낌도 조금 나고 예뻐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딱 각진 그런 세단 아니어도 이게 더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사실- 약간 뭔가 쿠페 같기도 하고, 뭐 저는 쿠페형 세단을 더 좋아하거든요. 네. 쿠페 같기도 하고, 뭔가 스포츠카 같기도 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이 하이브리드라고 이게 네. 라임 컬러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요게 이런 이제 센스도 좋아. 그렇죠. 요 컬러가 이제 그 하이브리드를 상징하는 컬러거든요. 전용 컬러? 네, 그래서 보통은 포르쉐에서- 파란색 쓰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이제 약간 연두색 라임 상큼한 그런 네네. 느낌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요 뒤에 백으로 이렇게 다 넣어놨고 요즘 여기도 보시면 지금 요 색깔도 그 컬러가 똑같은 들어가 거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 컬러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오. 이게 지금 그 하이브리드 컬러를 넣어놨다고 해서 네. 이게 그냥 약한 버전이 아니에요. 그런가? 사실은 이 브레이크가 포르쉐에서 제일 센 버전이거든요. 포르쉐 땡땡 뭐 브레이크 뭐 네. 그거 봤어요. 네. 뭐 주행 제어 관련된 시스템들을 모두 기본으로 뭐 탑재를 했다. 그렇죠. 뭐 네. 토크백 플러스 뭐 이런 거. 이거 뭐예요 도대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게 보통 그런 옵션들이 되게 비싸요. 이 브레이크만 하더라도 막 네. 1,00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 옵션이. 하나가? 네, 옵션이. 근데 네. 이제 그런 거랑 말씀하셨던 토크 벡터링이랑 뭐 PDCC랑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옵션을 별로 안 넣어도 됐었구나. 그렇죠. 별로 안 넣어도 될 만큼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지금 여기 안에 보신 브레이크가 네. 금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 이거 깨진 거 아니야? 바꿔줘요 새 걸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세라믹 브레이크, 컴포지트 세라믹 브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이게 고성능 차에는 꼭 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계속 잡으면 열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쵸, 얘는 열 받을수록 성능이 더 좋아져요. 열 안 받으면 성능이 안 나와. 왜요? 그래서
그런 물성을 갖고 있는 오. 복합 세라믹 소재를 써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주행을 하더라도 브레이크 안 잠기고 계속 강력한 브레이크를 계속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엄청 중요한 장치죠. 우리 경기장 차에다가도 이거 달아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기용 차에 이런 거 달면 엄청나게 강력해지죠. 그래서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그 캘리퍼가 네. 빨간색이 있거든요. 빨간색 아, 보통 맞아요. 이제 네. 터보 차들이 빨간색인데 그게 나름 고성능의 상징이었는데 네. 이 PCCB라고 한 세라믹 브레이크가 이게 더 고성능 브레이크가 나오면서 아. 그걸 노란색으로 바꿨어요. 바꿨어요. 그래서 빨간색보다 노란색이 더 고성능이야. 그러니까 티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노란색 그 캘리퍼가 붙어 있으면 네. 엄청 강력한 브레이크가 장착돼 있다는 뜻인데 어. 지금 얘는 그거랑 같은 브레이크인데 컬러를 이제 요 컬러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요 맞춰서? 컬러로 해놨는데 음. 사실은 엄청 강력한 놈이다. 그리고 지금 휠도 21인치 휠이 엄청 장착돼 있고 커요. 엄청 와. 크죠. 휠도 이쁘죠 이게. 네. 그리고 이게 좀 아마 이것도 휠은 어차피 옵션들이 많거든요. 네. 뭐 원하는 모양의 다양한 음.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고 지금 가운데 그 센터락이라고 소리 그래서 들었어? 웅 하는 거? 웅 하는 거 들었어요? 얘도 비슷하게 소리 나요, 이따가? 나올지도 모르지.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쪽에 네. 굴일이 한 대 와 계셔가지고 지금 가운데 그 센터락 들어가 있는 네. 지금 여긴 지금 5개를 꽂아서 고정을 하잖아요. 볼트예요, 이게? 네. 근데 가운데 하나만 꽂으면 되는 그런 버전도 있거든요. 오. 그게 더 비싸죠. 그쵸. 그게 경주용 간편하니까. 버전. 네. 그래서 피트스톱 할 때 빨리 뺐다 넣었다 해야 되니까. 야, 역시 피트스톱도 나오고 처음부터 좋게 나왔네요. 네, 맞아요. 3억. 현타 왔어, 3억이라는 말에. 와, 이 색깔이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란 라임 색깔. 컬러? 네. 그래요? 왜? 일단 이쁘고 뭔가 좀 세련되고 개성적인 느낌도 진짜? 있고, 그리고 또 원래 보통 전기차 하이브리드 하면 파란 색깔 되게 칙칙한 통이라는 전 뭐 이런 게, 근데 딱 포르쉐만의 그런 느낌까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색깔. 친환경적인 거랑 고성능을 다 포함하고 있는 컬러여가지고 친환경적인 느낌은 모르겠고요. 그냥 예뻐. 네. 그리고 이것도 음. 지금 여기 날개가 숨어 있어. 아, 그래서 이게 갈라졌구나. 스포일러도 펼쳐져. 그럼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나 내 차 사람 많을 때 그때 붕 하면서 딱 시동 거는 게 내 소원인데, 내 거는 시동 디젤이라 켰는데? 덜덜덜. 시동 켰는데? 언제 켰어요? 켰다고요? 네, 지금 켜져 있어. 하이브리드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응. 조금 약한데? 좀 약해? 오, 그래. 요런 소리, 요런 소리, 요런 소리, 요런 소리. 아, 자, 남자다. 스포일러 보세요. 네. 오, 우와, 야, 엄청 크다. 야, 아니, 크기가 이만하다고요? 네, 이게 터보 S여서 더 큰 거예요. 아. 기본 파나메라도 있긴 있는데 네. 그 차들은 이렇게 펼쳐지진 않고 이렇게 네. 살짝 들리는데 오. 얘는 이렇게 올라와서 펼쳐지죠. 그리고 이게 커요. 네. 그 저는 아까 전에 이게 넓어진다는 생각을 못 하고 얘가 요만했거든요. 이게 딱 그 유리 그 창문 사이즈에 펼쳐지는구나. 와. 멋있다. 이 이거 정도면은 진짜 멋있는데? 완전 어. 다음 포스임도 엄청 셀 것 같고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키워놨다라는 건 그만큼 얘가 엄청 잘 달린다는 거잖아요. 최고 속도 315km. 그러니까 날아가지 말라고 이거 해놓는 거잖아. 생각보다 크네요. 네. 차가 워낙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 이게 패스트백으로 열리니까 네. 지난번에도 보셨던 것처럼 응.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큰 짐 넣고 빼고 하기도 쉽고 뭐 파나메라는 뭐 큽니다. 생각보다 트렁크가 커요. 근데 골프백은 안 들어가겠다. 큽니다. 이 시트 접고 하면 뭐 들어가겠죠. 네. 아니, 다 멋있어. 근데 리어 램프가 와, 옆에까지 라인을 길게 뽑아놓은 게 진짜 예뻐요. 아니 뭐 이렇게 이해할 오. 것도 없어. 아니, 이거 뭐 보세요. 방송 못 끝내니까 이건 10부작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좁죠? 좁진 않아요, 저한테. 지금 요게 제가 운전하고 온 자세 그대로. 딱 이 자세예요? 그냥 정자세로 지금 앉아 좁아 있는데 보이는데? 좀 불편해 보여요? 네, 좁아 보이는데? 아니, 근데 네. 이게 좁지 않다라고 제가 느낀 이유가 그거 같아요. 시트가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뭐 굳이 뭐 좁다는 느낌은 안 들고 어떻게 앉아있 좁지? 소재가
나 이거 왜 사먹하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소재가 네. 여기 실내에 뒤에 지금 알칸타라가 천정이랑 필러에 다 들어가 있죠. 알칸타라? 네. 비싼 건가요? 맞아요. 그 네. 이거 또 뭐가 있어요? 아니 여기도 뭔가 터치도 화면도 있네. 아니 원래 보통 그 앞쪽에만 이렇게 센터 터널인데 여기 뒤에도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게 원래 포르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5인승도 있고요. 네. 이 차는 4인승. 아 4인승. 이건 조금 그거 같아. 타세요 사장님. 네. 보자 여기. 이 소재 자체도 좀 되게 사먹해야 돼 이 정도면. 아이고. 근데 여기 컵홀더가 네. 조금 낮아요. 네. 그러네요. 어. 네. 이게 원래 덮이는 거네 이렇게. 아. 우와, 여기도. 카본. 이거 야. 부의 상징이잖아. 부의 상징. 네. 안에를 자, 한번 볼까요? 엔진룸도 보시죠. 짠. 와우. 오, 이야. 깔끔해요. 이 오. 정도면 정리 정도는 병 있는 수준 아니에요? 너무 깔끔한데? 와, 그리고 여기도 그거 해놨네요. 라임 컬러로. 네. 저 맞춰볼게요. 네. 4.0, 네. 4000cc. 네. 그리고 실린더가 8이니까 8개가 있어요. 근데 다 V 적혀 있잖아 모양이야. 지금. 컨닝하고 있어. 컨닝하면서 지금. 아니, 왜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네. 이렇게 4개, 4개씩. 여기 네 줄 있죠. 아, 네네. 이거는 이렇게 일자로 있으면 직렬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V네? 아니. 근데 어쨌거나 이제 8기통이어서 나름 네 줄을 넣어 놓은 거지. 어쩌면 이제 8기통의 시대는 사라져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요? 이제 환경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쵸. 전기 모터로 다들 바뀌어져 가고 있고 예전에 이제 보통 12기통이 거의 최고였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뭐 16기통 이런 차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또 12기통이 어떤 정점이었는데 12기통도 거의 사라져 가고 있고 8기통도 서서히 사라져 가고 그렇게 되겠죠. 자, 8기통의 4.0 트윈터보인데요. 네. 이 4.0 트윈터보 8기통은 폭스바겐 그룹에서 굉장히 두루두루 써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애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 여기도 쓰고 여기도 벤틀리에도 쓰고 있고, 람보르기니도 쓰고 있고, 아우디도 쓰고 있고, 폭스바겐도 쓰고 있고, 전부 다 쓰고 있어. 그래서 그 람보르기니 우루스 있잖아요. 네네. 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4.0 8기통 트윈터보인데 650마력. 얘보다 약간 좀 높죠. 전기모터 빼고는 얘는 582마력인데 걔는 650마력인데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나메라 터보 S. 네. 터보 S는 같은 4.0 8기통 가지고 얼마였죠? 642마력. 642마력. 그러니까 우루스가 650마력이니까 네. 터보 S보다 조금 더 몇 마력 조금 더 높은 네. 거죠. 그래서 650마력 내는 게 포르쉐에서는 카이엔 터보 GT. 터보 GT. 네, 카이엔 터보 GT가 650마력으로 제로백 3.3초. 기본적으로 몇백 마리씩 그냥 다 갖고 그래서 다니네요. 이 8기통 4.0 트윈 터보 가지고 500마력대에서 600마력 이상까지 두루두루 다양하게 출력을 세팅을 내는. 바꿔가지고 각 차마다 그 차의 성격에 맞게 세팅을 세팅을? 바꿔가지고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차 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터보 S가 642마력인데 네. 엔진 출력을 582마력으로 줄이고 그 대신 이제 전기 모터를 136마력짜리를 더 넣어가지고 최종 토탈 700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네. 582마력이잖아. 전기 모터는 136마력이잖아. 700 빼기 네. 둘이 더하면 얼마요? 700. 582 더하기 136은 718? 뭐 698? 욕하지 말고 698? 몇이지? 718이 맞죠? 맞죠? 네, 근데- 맞잖아요. 나 깜빡 속았잖아. 근데 어쨌거나 얘는 지금 발표는 700마력으로 발표하고 있거든요. 왜 그래서 그런 이제 거예요? 시스템 출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엔진이 최고 출력이 나오는 시점이랑 전기 모터가 최고 출력이 나오는 시점이랑 조금 시점이 달라. 그래서 실제로 동시에 718마력을 뿜어내기는 사실은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율해가지고 시스템 출력으로 700마력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브랜드마다 시스템 출력이라고 해서 약간 줄여서 발표하는 데도 있고, 그냥 둘이 합쳐서 그냥 발표해버린 데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얘는 시스템 출력으로 700마력. 700마력. 최대 토크는 888. 888. 네, 토크는 88.8kgm를 발휘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해보자까지 거 뭐. 들어가는 힘이 여기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뭐 이해는 안 되고 그냥 뭐 엄청나다. 네, 엄청나다. 네, 정리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네. 전기 모터가 더해져 가지고 시스템 출력을 합쳐서 700마력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보 S보다는 제로백이 0.1초가 더 늦더라. 늦더라. 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엄청 더 강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세요? 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이야기를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 일반 그냥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사실은 이름이 이 하이브리드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브리드랑 다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거든요. 플러그, 뭐 전기를 꽂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차들이랑 조금 약간 달라요. 그래서 뭐 차이가 뭐예요? 그런 차들은 이제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서 충전을 못 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행하면서 뭐 브레이크를 잡을 때 그걸로 발전을 해가지고 그 전기를 돌려서 쓰는 거거든요. 회생제동 장치 그렇죠. 이런 걸로? 회생제동으로 돌렸으면 쓰는 거고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이어가지고 집에서 전기를 충전해서 전기 꽂아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전기차처럼? 그렇게 단순한 걸 지금 내가 몰랐던 거예요? 패디님 이거 드러내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미지 훼손이야. 네, 그렇구나. 아니,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야기하길 잘했네. 차이가 뭐냐면 그 전기 모터도 출력이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출력이 좀 더 큰 거를 쓰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도 용량을 더 큰 걸 써요. 그래서 이 차에는 지금 배터리가 17.9kWh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더 커졌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기존에는 14점 얼마였는데 네, 네. 조금 더 커진 거고 그래서 전기만 가지고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몇 킬로? 34. 34km. 네, 그렇죠. 그래서 맞췄어. 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은 시동 걸지 않고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반 하이브리드는 전기로만 주행을 할 수는 있긴 있거든요. 보통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런 네. 차들도 배터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면 시동 안 걸고 주행을 할 수는 있는데 최고 속도가 아무리 높아봐야 60밖에 안 돼. 아, 이게 그치, 답답해. 보통 예, 처음 출발할 때만 전기로 조금 출발하고 속도가 한 30km, 40km 올라가면 시동을 걸어야 되거든요. 네, 엔진 쓰잖아요. 그리고 주행할 수 있는 거리 자체도 뭐 채 1km도 안 돼요. 근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을 어느 정도 많이 갖추고 있다 보니까 아예 시동을 안 걸고 가속도 시속 100km 이상까지도 가속이 돼요. 전기만. 아, 전기만으로도 100km까지?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34km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34km 이내에 내가 뭐 쇼핑을 갔다 온다든가 네. 뭐 친구를 만나고 온다든가 그럴 때는 이 차는 그냥 전기차가 되는 거죠. 공짜네요. 공짜는 아니에요. 전기를 써야 전기값이 들어가잖아. 전기값 얼마 안 하잖아요. 그래도 비싸요. 그래도 전기값도 꽤 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면 이 차는 이제 전기차처럼 쓸 수 있는데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말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일반 전기차들보다 그 연비가 떨어져요. 왜요? 시스템 자체가 전기차들은 더 큰 전기를 쓸 수 있게끔 전기 네. 모터도 더 크고 또 이렇게 전기를 이동하는 그 시스템 자체도 고용량으로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차들은 연비가 좋은 반면에 대체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렇게까지 넣어버리면 값이 네. 또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딱 최고 속력을 한 120km 정도 낼 수 있고 뭐 그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연비는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게 17.9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EV6 같은 경우에 77.4kWh가 들어가 있거든요. 배터리 양이 얘보다 그러면 3배, 4배 정도 그 되는 정도 거네요? 되는 거죠. 네. 근데 EV6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가 400km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제일 얘는- 길잖아요, 주행 그렇죠. 거리가. 400km, 500km 가까이 되는데 음. 얘는 34밖에 안 되니까 그러네? 그 배터리 용량 대비 어. 갈 수 있는 거리가 엄청 작죠. 너무 짧네요? 네. 어. 그래서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단점을 커버하는 게 이제 출력에서 힘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기본 하이브리드 아닌 차보다는 그래도 뭐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 연비도 더 좋고 또 약간은 전기차처럼 달릴 수도 있고. 저 이제 좀 해결이 됐어요. 제가 근본적인 궁금했던 점이 아니 이렇게 달리는 차에 하이브리드 도대체 왜 넣는 거야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유가 있구나. 모든 것엔 다 뜻이 있구나.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기 시스템과 관련해서 포르쉐가 연비가 좀 나빠요. 그 타이칸도 네네. 배터리 용량 대비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연비가 좀 낮아. 포르쉐가 힘은 잘 쓰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먹나 봐. 실속이 없네. 되게 잘생긴 꽃미남의 진짜 그 장근육 빵빵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실속이 없네. 너무 많이 먹어. 밥값이 많이 나가네. 아까도 확인하셨겠지만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전원을 켜도 엔진 시동은 안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실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아예 없으면 음. 엔진 시동을 걸겠지만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가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4가지가 있는데 아, 그거 이렇게 드라이브 밑에 모드, 있어요? 네,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 기본적으로 일단 시동을 처음 키면 자동으로 디폴트가 그 전기차 모드가 기본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4가지가 뜨죠. 여기 하이브리드, 스포츠, 이파워, 스포츠 하이브리드,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가 있는데 어머. 네, 그래서 아. 기본적으로는 이파워가 기본이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전기차 모드거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하면 요거는 전기랑 엔진이랑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스포츠 모드가 되면 이건 그때- 기본적으로 엔진은 항상 켜져 있어요. 왜냐면 뭐 전기만 가지고는 스포츠를 느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스포츠 플러스는 더 강해지는 거고. 네.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시작하려면 모드를 스포츠로 두고 시작해야겠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전원 안 넣고는 이걸 바꿀 수가 없어. 아. 디폴트가 이파워이기 때문에 일단 전원 넣고 나서 스포츠로 바꿔야 되는 거겠죠. 뭐 설정이랑 여러 가지들이 있고 재밌는 거는 차량에 들어가면 네. 이제 주행 모드를 아까 여기서 봤던 것들을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운전대에 붙어 있으니까 훨씬 쉽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셰시 높이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한 네, 거죠? 셰시는 이제 단단한 거, 음. 노멀은 그냥 시계는 컴포트고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진짜 딱딱해지는 거. 그다음에 셰시 높이는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있거든요. 여기도 그래가지고 약간 뭐 좀 험한 길을 가야 된다 할 때는 올려놓으면 보통 기본은 중간인데 이 리프트를 누르게 되면 차가 조금 높아져가지고 올라가네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험한 길 갈 때도 부담 없이 갈 수 있죠. 그 대신 이제 속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내려오고 또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더 낮아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배기 시스템 이거 끄면 좀 조용해졌죠. 소리가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스포일러 펼쳐지면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아, 게 그게 이거예요? 이거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트랜스포머? 펼쳐지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속도가 뭐 얼마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펼쳐지고 속도 얼마 떨어지면 접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계속 펴놓은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켜놓고 갈까요? 네. 좀 달릴 땐 또 이게 올라와야 멋있으니까. 인테리어는 어때요? 느낌은? 일단은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느낀 게 이 A필러 안쪽까지 요 같은 소재로 아까 네. 알칸타라? 네. 네, 그 소재로 해갖고 되게 고급스럽고 여기도. 네. 지금 이런 것들도 보통은 다 플라스틱인데 네, 여기도 맞아요. 가죽 다 입혀놨잖아요. 다 입혀놨어요, 네. 여기다가. 네. 그래서 또 여기도 같은 컬러 깔맞춤 해놓으니까 그냥 약간 일체형 그런 느낌?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바꿔달라고 그러면 다 해준다 이런 것도 만약에 여기도 가죽 다- 입혀주세요 그러면 뭐 돈은 들긴 하겠지만 뭐 가죽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카본 패키지가 지금 들어가 아, 있고. 이게 아까 그 카본 패키지? 네네. 여기도 되게 막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약간 그렇죠. 항공기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물론 오리지널 파나메라 때는 이 버튼들을 좌우에 이렇게 물리 버튼을 쫙 크롬으로 이렇게? 된 버튼들을 깔아놨었거든요. 어. 그거 엄청 멋있어요. 엄청 화려하고. 전 그 시절이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제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상상을 잠깐 해보면 엄청 저는 복잡한데 이게 화려해. 깔끔할 것 같아요. 네, 깔끔하긴 하죠. 네.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돼 있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 지금 가운데 지금 요 동그라미가 지금 5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쪽 2개랑 이쪽 2개는 스크린이에요. 아, 네, 스크린에 그래픽으로 나오는 거고 가운데는 진짜 바늘이 붙어 있는 거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또 그렇죠. 합작이네요. 특히나 이제 요즘은 다 그래픽으로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포르쉐한테 이 회전계는 엄청 중요한 거거든. 스포츠카에 있어서 속도계보다 이 회전계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서 가운데 있구나. 네,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도 하고 저기는 바늘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랑 깔맞춤이에요. 저 아까 이거 시계 보자마자 시계 바늘마저 이렇게 예쁠 수 있나라고 생각했던 게 처음이에요, 진짜. 기본은 저 컬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저 컬러를 넣어놓은 거죠. 곳곳에 넣어놨네요, 하이브리드라는 걸. 그럼 저거를 잠깐 보면 자, 저거 보세요. 시계 보고 계세요? 네. 어머, 뭐예요? 타이머? 그게 타이머? 네, 네. 스톱워치? 네. 뭐 제로백 뭐 하라는 거야? 네. 아, 진짜로요? 랩타임 같은 거 챌 때 아, 서킷 주행 할 때. 핸들도 어때요? 멋있죠? 이따 운전 잡아보기 다시 했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커 보여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이 정도면 뭐 사이즈도 차 크기 대비 되게 작은 편이기도 하고 엄청 단단하기도 옆에서 하고. 볼 때는 되게 커 보여.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다 뚫려 있어요. 입체적으로. 그거 한 이유가 뭐예요? 나사 예쁘라고, 같은데? 예쁘라고. 여기 나사 박혀 있는 것도 이쁘라고. 지금 이 차가 그 배터리가 장착돼 있어서 주행 가는 거리가 34km. 34km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요게 이제 그 현재 남아 있는 배터리의 양이거든요. 그럼 38km 네요? 요거는 휘발유고, 요건 이제 배터리인데 지금 한 88%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38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실제로 주행해 보면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 100% 충전했을 때 얘가 얼마가 찍혔었나냐 하면 43? 네, 43이 찍혀 있었거든요. 9km가 늘었네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주행해 보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로만으로도 실제 뭐 그 인증받은 건 34km긴 하지만 웬만하면 뭐 45km 정도는 탈 수도 있겠다. 또 운전자 스타일에 따라 충분히 네. 바뀔 수 있으니까. 일단 빨리 좀 출발해보면 안 돼요? 이 비싼 차에서 이렇게 세워둔다는 게 이 엔진에 대한 신뢰입니다.